그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진짜였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소.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는 이후로 본 적이 없었소. 다만 너무 무서웠을 뿐. 그래도 정말 하얗고 아름다웠소. 소설 영화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무사시 지방의 한 마을에 모사쿠와 미노키치라는 두 나무꾼이 살았다. 모사쿠는 노인이었고 미노키치는 그의 제자로 갓 20살의 젊은이였다. 둘은 매일 마을에서 이리 정도 떨어진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가는 길에는 넓은 강이 있었고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는 나룻배를 타야만 하였다. 사람들이 몇 번이나 다리를 놓으려 했으나 강물이 불어나면 매번 떠내려가 버려서 그곳엔 다리를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몹시 추운 저녁, 모사쿠와 미노키치는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눈보라를 만났다. 가까스로 나루터에 도착했지만 뱃사공은 이미 가버린 뒤였고 배는 강 건너편에 있었다. 헤엄쳐 건널 수도 없었기에 둘은 나룻배 옆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피신하였다. 그곳은 다다미 2장 크기의 작은 장소로 문 하나만 있을 뿐 창문조차 없었다. 둘은 문을 잠그고 지프로 만든 우비를 덮고 몸을 녹였다. 다행히 그리 춥지 않았고 눈보라도 곧 그치리라 기대하였다. 금세 잠든 모사쿠와 달리 미노키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와 눈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를 괴롭혔다. 강물 또한 굉음을 내며 흐르는 바람에 오두막은 마치 바다 위의 돛담배처럼 불안하게 삐걱거렸다. 점점 더 차가워지는 공기 속에서 미노키치는 겨우 잠이 들 때까지 몸을 덜덜 떨며 괴로워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얼굴 위로 흩날리는 눈발에 미노키치는 퍼뜩 잠에서 깨었다. 오두막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하얀 눈빛 사이로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온통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모사쿠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는데 하얀 연기처럼 빛나는 숨결을 그의 얼굴에 불어넣고 있었다. 미노키치는 놀라서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자 이제는 그녀가 그에게 몸을 돌려 다가왔다. 미노키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점점 몸을 낮추었다. 덕분에 그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실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몹시 매섭고 두려웠다. 그녀는 잠시 동안 미노키치를 노려보더니 문득 미소와 함께 속삭였다. 너도 죽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왠지 불쌍한 마음이 드는구나. 아직 어리고 잘생겨서 안타까워. 좋아, 지금은 해치지 않겠다.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본 것을 그 누구에게라도, 심지어 너의 가족에게라도 말한다면 그땐 널 죽일 것이야. 명심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다. 미노키치는 그제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지만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눈보라만이 거세게 몰아칠 뿐. 그는 문을 닫고 나무 토막으로 문을 단단히 막았다. 혹시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닐까? 눈빛 속에 비친 나무의 그림자를 여인으로 착각했던 건 아닐까? 미노키치는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을 스스로 다독였다. 하지만 그가 스승인 모사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져보니 얼음장 같았다. 이미 죽어있던 것이다. 날이 밝고 폭풍이 멎었을 때 나루터로 돌아온 뱃사공은 오두막 안에서 얼어붙은 모사쿠의 시체와 그 옆에 쓰러져 있는 미노키치를 발견하였다. 미노키치는 곧 치료를 받고 정신을 차렸지만 그날 밤의 추위와 공포로 오랜 시간 병을 앓아야만 하였다. 동시에 새하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병이 낫자 그는 다시 나무꾼 일을 시작하였다. 다만 이제는 매일 혼자 숲에 가야 했고
어머니와 함께 나무를 팔아 생계를 꾸려나갔다. 시간은 흘러 이듬해 겨울 어느 저녁, 집에 돌아오던 미노키치는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몹시 아름다운 용모의 소유자였다. 미노키치가 저도 모르게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운 목소리로 반겨주었고 둘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여인의 이름은 오유키. 부모를 잃고 의탁할 곳도 없게 되어 에도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곳에 먼 친척이 있다고 하였다.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혹시 정혼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없어요. 미노키치님은요? 결혼하셨나요? 아직입니다. 그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을 뿐 아직 혼처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함께 걷던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 미노키치는 집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떠냐고 물었다. 오유키는 수줍게 머뭇거리다 그 말을 따랐고 그녀를 본 미노키치의 모친은 따뜻한 식사와 함께 그녀를 환대하였다. 행동이 단정하고 상냥한 오유키는 어머니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리하여 결국 그녀는 에도로 떠나지 않았고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 오유키는 실로 훌륭한 여인이었다. 미노키치의 어머니는 죽기 전까지 그녀를 칭찬하며 아꼈다. 게다가 부부 사이의 금슬도 훌륭하여 둘 사이에는 아들, 딸이 10명이나 태어났고 그들의 외모를 닮아 다들 예쁘고 잘생겼다. 그뿐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유키를 특별하다 여겼다. 보통 농촌의 여인들은 젊은 나이에 폭삭 늙어버리는데 오유키는 여전히 처음 왔을 때처럼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오유키를 본 미노키치가 말했다. 가만히 당신 모습을 보고 있자니 20살 때 겪었던 기묘한 일이 떠오르는구려. 그때도 당신처럼 하얗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었는데. 나 같은 여자가 또 있었다고요? 정말이에요? 어디서요? 궁금해요. 그러자 미노키치는 눈보라가 치던 밤 나룻배 오두막에서 겪었던 일에 대하여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유키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진짜였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소.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는 이후로 본 적이 없었소. 다만 너무 무서웠을 뿐. 그래도 정말 하얗고 아름다웠소. 그러자 오유키가 들고 있던 바느질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게 바로 나야. 나 유키였다고. 여보. 내가 말했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몇 번이나 널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저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 잘 들어. 저 아이들을 잘 키우도록 해. 만약 저 아이들이 너에게 실망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새 점점 바람처럼 가늘어졌다. 그리고 그 몸은 흰 안개처럼 변하여 천장으로 피어올랐다가 이후로는 그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